박사방 조주빈 블로그 운영자, 알고 보니 조주빈 아버지. 딱한 인생 소멸치 않게 과거 발언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이 아버지를 통해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입니다 라는 블로그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조주빈의 이름으로 상고 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신의 42년형 확정을 두고 이게 납득이 가느냐 혹은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등 하소연을 했는데요. 피해자 진술은 거짓말이며 자신은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재소자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측은 조주빈이 외부로 서신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블로그에 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블로그 운영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주빈은 블로그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의해 자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법무부는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2022년 2월 4일 발표했는데요.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되자 서울구치소 측은 조주빈이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 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해당 블로그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블로그는 폐쇄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주빈 부친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도 아들 조주빈의 형량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 부친은 마녀 사냥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조주빈 부친은 취재진에게 자신의 자식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마녀 사냥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며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면 조주빈의 형량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3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만들어 체포된 손정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심 집행유예, 항소심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미국에서 손정우를 인도하려고 했지만 송환 불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42년형을 받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미국이라면 100년을 넘어가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제작되고 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관리자는 자신의 피드에 성착취물 유포방이 있다고 홍보한 후 참가자가 모이면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데요. 만약 입장료를 내지 않은 참가자들에게는 방에 무료로 초대하는 조건으로 직접 성착취물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공범으로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성착취물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것도 소지하는 것도 시청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단순히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으니 성착취물은 시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절대 공유하거나 시청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착취가 없는 그런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